2024년 7월 10일 경제뉴스. 금투세 신중론. 야당서 급부상.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신중론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주식시장 혼란과 투자자 반발을 이유로 금투세 시행을 보완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내 비공식 회의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 줄퇴사. 왜? 저보수의 지방근무 73%.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저보수와 지방근무로 인해 퇴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주 이전 후 근무지와 보수 문제로 인한 이탈이 잦아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서울에 스마트워크 센터를 조성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339조 6886억 원. 코스피 시총 역대 최대 기록. 9일 코스피가 연중 최고점을 기록하며 시가총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2867.38로 마감하며 시가총액이 2339조 6886억 원에 달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274억 원을 순매수했으며 전문가들은 8월 잭슨홀 미팅까지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자본건전성 높여라. 저축은행 구조조정 속도.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규정을 은행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로 인한 금융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스 비율 규제 완화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서 나토 정상회의. 대서양 인태 36개국 정상 집결. 9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36개국 정상이 모여 우크라이나 지원과 중국 견제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간 400억 유로 규모의 군사지원금 지출 합의와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재건 탄력 붙은 일본. 5년간 5조엔 투입. 일본이 반도체 강국 재건을 위해 2029년까지 5조엔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니, 도시바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며 반도체 이미지 센서, 전력 반도체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투자로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부자의 90% 소득세. 본색 드러낸 프랑스 좌파연합. 프랑스 총선에서 일당에 오른 좌파연합 신민중전선이 부유층에 최대 90% 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NFP는 주요 공약으로 정년 단축, 생활 필수품 가격 인상 금지, 최저임금 인상 등을 내세우며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프랑스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더 이상 흔들지 마. 경고 보낸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내 대선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의지를 밝히며 추가적인 의문 제기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망 예타 면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 성조사를 면제받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와 호남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용인으로 송전하는 것으로 3조 7,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송전망 구축 기간이 단축되면서 반도체 산단의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담대 금리 하락 계속. 대출 수요 폭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DSR 2단계 시행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 수요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 금리 하락에 따라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 문제도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SK, 엔비디아 TSMC와 삼각동맹 굳힌다. SK하이닉스가 9월 대만에서 열리는 세미콘 타이완 행사에 참가해 엔비디아와 TSMC와의 협력 강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고대역 폼메모리 개발을 위해 TSMC와 협력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와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발전소용 수소 전소터빈 도전. 두산에너빌리티가 세계 최초로 100메가와트급 수소 전소 터빈 개발에 도전합니다. 한국전력 자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실증 사업을 추진하며 성공 시 24조 원 규모의 글로벌 수소 터빈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터빈은 무탄소 에너지원인 수소를 100% 연료로 활용해 탄소 배출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한화시스템, 사우디에 1.2조 레이더 수출. 한화시스템이 사우디아라비아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다기능 레이더를 수출합니다. 이번 계약으로 한화시스템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조 단위 대규모 수출을 성사시켰습니다. 천궁 II 미사일 체계에 탑재될 MFR은 적 전투기와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중동서 흥행, K게임, 신시장 부상.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가 중동에서 큰 인기를 끌며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 흥행 중인 이 게임은 현지에서 e스포츠 월드컵 종목으로 채택되며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게임 산업의 친화적인 환경으로 한국 게임사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영상부터 포털까지 한국 시장 꽉 잡은 구글.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7개월 연속 국내 모바일 앱 시장에서 이용자 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구글은 유튜브, 크롬, 구글 포털 등 주요 앱에서 높은 이용자 증가율을 보이며 국내 모바일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규제 동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체중 감량 효과 젯바운드, 위고비의 판정승.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가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젯바운드는 GLP-1과 집 호르몬에 동시에 작용하여 위고비보다 더 큰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연구는 두 약물을 직접 비교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수수료 9.8%로 인상 검토. 배달의 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9.8%로 인상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현재 수수료 6.8%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 수수료 상생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배달의 민족의 이번 결정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왕좌 되찾은 애플. 첫 시총 4조 달러 기업 될 것.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를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애플은 실적 개선과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어서는 최초의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0조 잭팟 터진다. 두산에너빌리티 불기둥.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이 커지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체코 원전 수주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수주에 성공하면 대형 원전 수주 포트폴리오가 추가되어 폴란드, 영국 등으로 수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인천시의 파격. 신혼부부의 천원주택. 인천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천원주택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6년간 지원됩니다. 또한 출산 가정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